월용봉추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LB를 한번 올려드렸는데 영상을 찍고 있는 중에 유증 일정 관련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있는 중에 정정 공시가 또 나왔죠. 딜레이가 좀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이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검사가 예약이 돼 있어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수정을 바로 못했습니다. 다시 차후에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이 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오늘은 조금 전략적인 부분이 좀 있음을 좀 말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HLB가 요번에도 지금 정정 공시가 났는데 이 정정 공시가 뭐 일단 단순 오기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되긴 했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다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렇게 또 딜레이가 되면서 일단 요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기간이 되면 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주주 배정 기준일이 원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었잖아요. 월요일이었는데 한 2주 넘게 한 3주 가까이 밀리면서 10월 14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월 14일이니까 2거래일 전이 되겠죠. 2거래일 전이면 12일 날이 확정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일이. 그리고 이제 유증가 확정일이 11월 28일, 청약일은 12월 1일에서 2일, 납입일은 12월 9일, 그리고 상장 예정일이 12월 23일입니다. 근데 이걸 날짜를 요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10월 12일 요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일단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물론 그 전에도 그런 어떤 전략들이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이렇게 딜레이가 되고 나서 이제 10월 12일로 봐야 됩니다. 10월 12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음 달 초 정도로 예상이 되는 이 임상 결과 하나가 비소세포 폐암 관련한 이 임상 결과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가 이뮤노믹게 하나 있잖아요. 요게 10월 초에 발표가 나면서 상황이 지금 현재 그 예상으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결과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일단 하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요 날짜를 정확하게 찍을 수는 없는데요. 요 근방쯤 오게 되면,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에서 한 둘째 주 넘어가는 사이, 그때쯤 되면 프리 NDA, 간암 프리 NDA 얘기가 나올 겁니다. 프리 NDA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걸 통해 가지고 청약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나는 청약 안 받을래라고 하고 유증 안 받을래라고 하고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요 두 가지가 지금 일단은 일정 전후에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 기준일 요 기준일에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 그 뒤로 남아있는 그 내용들이, 11월, 12월 정도 넘어가게 되면 12월 정도쯤 넘어가게 되면 NDA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요 사이죠. 요 사이에 선lang암 NDA 또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일정을 최대한 빨리 좀 끝을 딱 내줬으면 그러면 이후에 얘나 얘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 이 부분을 정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증 사이에다가 요걸 지금 다 끼워 놓은 상태가 돼 버렸기 때문에 물론 내년에도 나올 것들 내년 초에도 나올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 가야 된다라는 측면. 그러니까 올해 안에 크게 상승을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엄청난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재료들이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재료들인데 그 재료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이게 뭐 또
기업들이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게 자신들의 계획대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특히나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딜레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이 일들이 딜레이 되지 않는 이상은 딜레이 뭐 100% 딜레이 안 된다라고 누구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딜레이 되지 않고는 올해 안에 일단 뭐 이렇게 강하게 끄집어 올려주는, 그러니까 상장 예정일이 지금 신주 발행이 된다면 상장 예정일이 2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2월은 넘어가야 된다. 적어도 12월은 넘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신주까지 나오게 되면 이거 부담도 또 있을 수 있죠. 뭐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요때 무렵쯤에 뭔가를 더 쏟아낼 수 있는 재료들을 쏟아낼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은 좀 제가 생각했던 계획보다는 또 조금 또 딜레이가 되는 것 같다. 유증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뭐 악재라면 악재고 뭐 호재라면 호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상황이 하나 발생을 하고 나서 그래도 뭐 그냥 첫 번째 그리고 한 번 딜레이 됐든 지난번까지만 해도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올해 안에는 좀 어느 정도 움직임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 딜레이가 되면서 일단 그 이후에 더 갈지 여부는 뭐 며느리도 모르죠. 가겠죠, 가기는 당연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지금 현재,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와 함께 지금 3년 이상 계속 같이, 최소한 3년 이상은 같이 오셨던 분들이 대다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그동안 오래 기다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일정 정도 선이라도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의 바람을 같이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 부분들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걸 다른 시각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면요. 회사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주가를 계속 이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시각에서 놓고 보면 얘네들의 재료들이 쭉쭉쭉쭉 해갖고 다 나오고 나면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마다 반영이 돼서 만약에 가격대가 쫙 하고 올라가고 나서 얘 재료들이 다 나오고 나면 이제 재료 반영이 다 되고 나면 급락을 하잖아요. 급락해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HLB의 특성이 계속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향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사측에서는 좀 막고자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 얘 반영을 해서 얘네들이 반영이 돼서 올라가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 요만큼까지 올라가고 그 뒤에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떨어지는 상황 요렇게 만들어 놓고 그 뒤로 이제 내년이 되겠죠. 내년 이후에 또 재료들 하나씩 만들면서 또 요렇게 그러니까 상승 각도를 이렇게까지 높이지 않으려고 하는 뭔가의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상승 각도가 이렇게 높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듭니다. 이게 관리를 위한 어떤 방식 그런 의도가 좀 깔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이게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거의 다 뱉어내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대신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가기 시작하면 밀려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료가 나왔을 때 만약에 여기서 바닥을 잡았다? 그 다음 재료가 나왔을 때는 기존에는 3만 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 이제는 4만 원에서 시작하니까 또 높이는 더 올라갈 것이고 다음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높이도 저점도 또 올라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회사 측에서는 그 부분이 훨씬 더 좋은 거니까 이제 그런 연속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부 좀 의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의심도 조금 듭니다. 이제 일단 뭐 이걸 뭐라 그럴 수는 없는 부분이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치를 계속해서 높이고 꾸준하게 유지를 시키는 게 회사에서는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또 뭔가 회사의 이 상황이 더 좋아지고 가치가 높아졌을 때 그 부분을 또 반영하고 또 일시적으로 반영된 부분이 좀 빠지고 나서 그 회사의 진정한 가치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내려오는 것 자체가 원상복귀가 아니라 그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자리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게 뭐 모든 회사의 관계자들의 어떤 바람 중에 하나니까 아마 그 부분들도 조금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내일이 기준일이 아닌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면 시장의 영향을 1차적으로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부분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요번 저점 요 4만 원대 초반 또는 4만 원 정도 라인, 요 라인 정도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요 자리는 안 깨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서 다시 바닥을 잡아서 옆으로 가다가 재료 나오면서 또 위로 올려서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뭐 중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는 상황이죠. 뭐 긍정적인 상황일 수 있죠. 예, 조급증을 내면 결국은 뭐 중장기 종목들, 특히 이제 뭐 HLB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HLB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올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있지만 내년에도 지금 올해보다 더 큰 재료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년 아마 중반에서 후반, 내년 하반기 정도 넘어가는 정도선, 그 후년에도 또 연결해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연결해서 계획대로 된다라고 한다면 또 나올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회사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차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 자리만 좀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요 자리를 좀 지켜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요 자리만 지금 4만 원, 4만 500원 정도, 그 정도 라인입니다. 요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다음 달 초중순에 이제 하나씩 또 재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위로 어느 정도 서서히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흐름. 다만 상단은 일정 정도는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정도의 흐름이 지금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니까 이번 유증의 어떤 딜레이는, 유증 그 일정의 딜레이는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뭐 그런 부분을 다 차지해 두고요. 떠나서 일단은 요번 유증 기간 안에 나오게 될 재료들이 딜레이 되지 않는다라고 전제를 하고 보면 조금 아쉬운 상황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안에 조금 더 많이 올라서 조금 이제 밀리는 흐름이 나왔을 때, 뭐 지금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정리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한 번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때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금 굉장히 많이 아쉬운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 진짜 길게 회사의 상황과 내가 보고 있는 게 나는 이것까지는 나오는 거 확실하게 확인을 다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급증을 낼 수 있는 투자자들을 떨궈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 분들 같은 경우가 이게 매물대가 빠져나가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주 아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일단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시면서 좀 더 가볍게 만들거나 물량을 좀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의도가 조금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월요일 날 이후 주 초반에 요 자리만 잘 지켜주면 개인적으로 시장이 주 중반 후반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주 초반이 좀 약할 걸로 보여지고 주 중후반으로 가면서 시장이 그나마 조금 괜찮을 걸로 보여진다라고 한다면 그 뒤부터는 다시 한번 이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는 시도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다만 상단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요런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